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1일 새벽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이 문제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터뷰, 이 두 내용을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성 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전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전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 해당 원전이 실제 가동되는 날짜의 비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 며칠이 가동이 되느냐, 그러면 몇 퍼센트 이렇게 되죠. 원전은 늘 가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 70%, 80% 또는 요 정도를 가동을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 정도쯤에 이제 가동률이라는 것이 원전 이용률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조작의 핵심이다 하는 것까지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 얘기는 일반적인 조사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돼 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그러냐면 11월 24일에 이제 당시 비상임 이사가 있었죠. 왜냐면 원전 폐쇄를 결정한 게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였거든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상임 이사도 있고 비상임 이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4일에 이 비상임 이사로서 여기에 참여했던, 근데 조기 폐쇄를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3명 정도의 비상임 이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4명 정도를 소환 조사한 셈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는 또 한수원 직원들을 소환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대체적인 그림은 이제 대전지검이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수원 직원들을 소환해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원전 이용률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당초에 산자부와 또 한수원, 그 다음에 이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회계법인 등에서 종합평가한 원전 이용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용률이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조기 폐쇄 최종 결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2018년 6월 15일이라고 했는데, 이즈음에 한수원은 이 원전 이용률을 대략 80% 정도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80%. 그러니까 1년에 한 80% 정도는 가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한 60% 정도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원전 며칠간 이용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판매 단가입니다. 근데 판매 단가를 급격하게 줄일 수 없으니까 이용률 자체를 급격하게 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무려 20% 정도가 이용률이 떨어졌다.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8년 5월 3일에 이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장초에 계획했던 것은 월성 1호기 4.4년간 이용률이 85%로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바로 산업부가 이용률을 30 내지 40%에 머물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요 회계법인의 바로 다음날. 그 다음에 한수원도 60 내지 70%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요. 결국 같은 달 7일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월 3일, 5월 4일이니까 그것도 또 한 사흘 뒤에 회계법인이 이용률을 70%로 낮춥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가 갑자기 별다른 근거 없이 70%로 15%포인트 정도가 떨어지더니, 다시 산업부가 이제 한수원, 회계법인 이런 데하고 회의를 계속하니까 이용률이 60%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성은 엄청나게 경제성이 낮은 걸로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60%대의 이용률이라는 것이 회계법인의 6월 11일 최종 분석에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래서 6월 15일 이사회에서 이렇게 경제성이 낮으니까 조기 폐쇄하자,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닌가. 여기까지가 이제 검찰이 그리고 있는, 경제성을 이렇게 조작했구나
하는 건데, 이 조작한 개념에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계법인에서 85%라고 이용률을 제시했을 때 바로 다음날 산업부가 30 내지 40%라고 제시한, 여기에 누가 개입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누가 개입?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월성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은, 이용률 조작까지 가면 경제성 보고서 조작의 핵심 사항까지 검찰이 파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월성 1호기를 계속해서 가동했을 때의 이익이 3,427억 원, 이게 5월 3일 날 회계법인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게 6월 11일 회계법인의 최종에는 224억 원으로 완전히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가 되겠죠. 원래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보면 의사결정 과정의 이 외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주로 봤는데, 지금 검찰은 그게 아니고 정말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진짜 이유가 뭐냐,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고, 그 관련해서 당시 비상임이사들이나 아니면 한수원 관계자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소환하니까 이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원전 이용률을 지금 파고들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검찰 조사에서 한수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월성 1호기는 이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7천억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성 2호기 또는 월성 3호기 뭐 이런 것보다 원래 오래된 원전이지만 훨씬 더 자기들 말로 튼튼한 심장을 가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성도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용률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수원 관계자가, 이 전문가가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구나 라고 해서 지금 검찰이 이 원전 이용률 조작 이 부분에 핵심,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백운규, 이 원전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백운규 전 장관이 아주 묘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읽어볼수록 묘합니다. 며칠 전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건데, 자, 경제성을 조작한 지금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혹시 언지를 준 것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원전 관련한 공무원 2명이 구속돼 있고, 구속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죠. 한 명은 불구속 기소했는데 그 한 명은 범죄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이유가 없다, 이래서 불구속하는 거거든요.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직후에 백운규 전 장관하고 중앙일보 기자가 통화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 질문이 청와대에서 경제성 조작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번, 아니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경제성을 이렇게 바꾸라 이런 지시가 없었다는 얘기냐.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청와대의 지시로 관련 보고를 장관에게 하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라고 백 장관 당신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걸 어떻게 지금 말하나,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과거에는 장관이 경제성을 이렇게 조작해라 저렇게 조작하라 하는 거를 세세히 지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던데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생각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인터뷰를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요, 기자의 질문은 날이 서 있습니다. 당신이 지시했냐? 청와대가 지시했냐? 아니면 당신이 조작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냐? 이렇게 날이 서 있는데 답변은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답변의 특징은 백운규 전 장관이 부인하지를 않아요. 난 지시한 거 없다, 또는 장관이 그렇게 세세히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과거에는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 이 기자들은요, 흔히 이렇게 자기가
그 기자들도 질문할 때 질문에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포인트를 질문했을 때 부인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시인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검찰에서도 딱 잘라서 부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를 상당한 정도의 시인하는 태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법정에 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뭐 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할 때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만약에 백운규 전 장관이 이제 곧 불려갈 텐데, 불려가면 검찰이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전 이용률이라고 하는 걸 산자부에서 갑자기 30 내지 40% 정도라고, 그전에는 80% 정도라고 얘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이 1호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얘기가 나오니까 30 내지 40%라고 이렇게 한데 당신이 지시했냐? 이거를 이제 청와대에서 최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이 그 과장한테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 얘기한 그 시점과 맞물려서 백운규 전 장관한테 검찰이 질문을 하겠죠. 그때는 아마 이렇게 얘기 못할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여기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와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의 지시 날짜와 시점, 내용을 들고서 지금 백 장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러면 결국은 말할 수 없다가 돼버립니다. 그거는. 그러면 본인이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 그 공무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미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검찰이 바로 이 원전 이용률이라는 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백운규 전 장관이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지금 여기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부인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묘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절반의 시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을 상대로 한 그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 소환 조사를 할 때 저는 백운규 전 장관이 피해 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여기서 어물쩡하게 피해 나가려고 한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왜 원전 핵심 피의자라고 하느냐면요. 결국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언제 폐쇄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이런 질문을 받은 데서부터 비롯됐다 하는 게 감사원 보고서의 맥락이거든요. 그렇다면 백운규라는 사람이 피해갈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백운규 당시 장관이 뭐 주글레 과장, 뭐 신내림 서기관, 뭐 양재천 국장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 2사람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책임을 좀 면하려면 이게 죄수의 딜레마죠. 자기 책임을 좀 면하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백운규 전 장관의 역할을 진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불구속된 과장이 있죠. 정 과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백운규 전 장관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운규 전 장관도 자기의 혐의를 먹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 원전 이용률을 이렇게 저평가하게 된데 누가 결정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1월 달에 그 검찰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이두봉 대전지검장하고 이 담당이죠. 대전지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지금 월성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지금보다 더 속도감 있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수사팀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 아마 대전지검에서도 이런 거 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